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잠을 뒤척이는 사람이 있는데 믿어지지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의 에너지가 작아서 여러분에게 닿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분명히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드를 뽑으시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뚜렷하게 보인답니다. 오늘은 카드를 고르면서 에너지에 집중해 보세요. 이 카드가 말하는 사람이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강하게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오늘 노란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 상대방은 노랑 분들을 꽤 오래 생각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고 좀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상상과 현실의 벽이, 간격이 좀 꽤 크다고 보여요. 하지만 그만큼 좀 상상의 힘이 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도 보이고요. 오늘 카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분이 노랑분들한테 좀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너 나 알고 있잖아. 왜 모른 척해? 약간 이렇게요. 그렇다면 노랑분들이 이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이미 인식하고 있고 좀 알고 있는 사람, 또 성향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하고요. 많은 경우에는 서로 연락처도 알고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연락처를 이미 지웠다거나 혹은 기억하지 않고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은 여러분의 연락처를 계속 가지고 있고 자신의 연락처에서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생각은 하는데 연락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사실 오늘 카드들을 봤을 때 많은 경우에는 이 재회의 키워드에 해당된다고 보이거든요. 예전에 두 분이 뭔가 교류가 있었다든지 예전 연인이나 예전 썸 혹은 지금은 멀어졌지만 예전에는 좀 가까웠던 사이, 현재는 정지된 상태, 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에 이 끝나지 않은 교향곡이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교향곡은 이제 여러 악기가 모여서 함께 연주하는 장면을 말하죠. 특히 교향곡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또 악보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근데 그 교향곡이 지금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멈춰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연장에 교향곡을 들으러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있겠죠. 이 인터미션이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정비하고 두 번째 공연을 시작하거든요.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쉬는 시간이 이미 끝났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쉬는 시간 상태에서 멈춰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쉬는 시간이 끝나서 너에게 할 말이 남아있다. 또 본론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이런 감정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한테 좀 미련이 남았다라는 특징이 있는 카드고요. 근데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노랑분들 현재 잘 지내고 계신 것 같거든요. 노랑은 나 없이도 악기 연주 잘하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다가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도 있어요. 그렇다면 노랑분들의 SNS를 지금 상대방이 염탐하고 있을 수 있고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있다든지 혹은 실제로 여러분의 등 뒤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한동안 쉬었지만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의 가능성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예전에 한번 먼저 짝사랑한 적이 있는데 한번 접었다가 다시 피는 그런 모습도 가능해요. 몇몇 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 쉬는 시간 사이에 다른 사람 만났을 수 있어요. 교향곡 쉬는 시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다른 악기랑 또 다른 곡 연습한 장면 이랬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저 사람은 나 말고 다른 데 관심이 있구나, 다른 일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마음을 이미 접으셨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저 상대방은 그 다른 사람과의 연습을 이제 끝내고 막 돌아오기 시작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여러분은 이미 등을 완전히 돌린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상대방의 특징을 보시면 컵의 왕, 또 메이저 별카드, 그리고 칼 9번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가운데 있는 메이저 별카드는 꿈이나 이상형, 이상향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자신의 이상향을 굉장히 깊게 인식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거든요. 연애나 사랑에 있어서 자기만의 꿈,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래야 돼. 약간 이런 가치관도 굉장히 단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별카드를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이 이상향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좀 독특하다든지 좀 비현실적인 이상향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랑 계속 연애를 하더라도 이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장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특별한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계에서 만족이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럴 때는 오히려 자기 별인 이상향 이걸 조금 더 내리는 거, 별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거, 좀 더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경험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또 지금 카드 보고 계신 시점에서 상대방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상향을 포기할 순 없어. 더 많이 만나봤자 뭐 달라질 거 없지 않아? 약간 염세적인 마음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을 두고 지금 칼 9번 카드의 정체성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상향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와서 보니까 노랑이 참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미련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칼 9번 카드의 주인공처럼 얼굴을 싸매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가 타로 카드 78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면증 카드거든요. 오늘 주제 자체가 노랑분들을 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이 깊은 사람, 그걸 찾아보는 건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이 당신 계속 생각하고 있다. 좀 이런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중요한 특징으로 또 가장 먼저 컵의 왕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 인연 중에서 혹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좀 탁월한 예술성을 가진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실 때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술적인 취미나 교양이 있는 사람 가능성 크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장면, 이분의 머릿속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칼의 시종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주인공을 보시면 촛대에 불을 켰고 현관 쪽으로 내려왔어요. 칼을 잡고 있는 걸 보면 좀 경계심이 가득하죠. 이 카드의 원래 키워드 자체도 경계심이거든요.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서 시종인 이 하인이 지금 확인하러 내려온 상황이에요. 당연히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신이 들고 있는 촛대에 3개의 초가 있는데 이 3개의 초에 다 불을 켠 것을 보면 지금 도둑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실하게 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칼까지 쥐고 왔기 때문에 도둑에 대응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시종은 칼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날카로운 칼날을 손에 쥐고 있고요. 천으로 감고 있긴 하지만 이 천도 굉장히 부드러운 실크처럼 보여요. 푸른색 조끼, 또 푸른색 천, 벽과 바닥도 다 푸른색이거든요. 근데 원래 푸른색은 색채학에서도 지적인 능력이나 뛰어난 지략, 센스 이런 걸 말해요. 결국 이 주인공도 결국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늘 함께하고 있어요, 지략이. 근데 문제는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단련되지 못한 거죠. 또 푸른색은 먼 바다의 색이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파란 하늘 잡을 수가 없고 먼 바다는 더 푸르게 보여요. 그래서 푸른색은 환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푸른색은 상대방이 가운데 가져온 별카드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도둑이 들어왔는지 살펴보고 있고 또 대응하고 싶고 경계심도 있고 그런데 노련하지 못하다 이런 장면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상대방은 지금 여러 번 관찰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노랑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들어온 건 아닌지 도둑이 든 건 아닌지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근황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의 실력이 좀 부족해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고요. 좀 면면이 여러분을 살펴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이 여러분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 이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동전 6번 카드, 또 가운데 별 카드, 칼 1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같은 위치에 별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랑은 정말 나의 이상형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확실하다고 보이고요. 또 이분은 이제 좀 한 사람한테 정착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노랑인 것 같다. 정착의 인연에 적합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이분이 좀 이기적인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진작에 여러분한테 좀 제대로 말했으면 이제 여러분이랑 좀 더 빨리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대방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이기적이지 않았다면 혹은 좀 어리석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일단 가장 먼저 동전 6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다른 배려심이라든지 여러분의 자기관리 능력 이런 거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깔끔한 패션 스타일을 가지셨다든지 여러분의 말투가 좀 군더더기가 없고 상황 판단 능력이 빠르다든지 이렇게 좀 사회적인 면 여기서 여러분의 장점을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노랑분들의 배려심이 이게 자기한테도 영향을 줄 거거든요. 같이 있으면 나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노랑한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칼 1번 카드는 이 결단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 뭔가 확실히 말해야 될 것 같고요.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생각, 또 긴장감도 유발돼요. 또 노랑분들의 성향을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이 약간 뭐 아니면 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이 좀 단호한 결단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가가려면 제대로 준비도 해야 되고 용건이라든지 멘트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다가갔다가는 칼 때문에 오히려 내쳐지는 멀어지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노랑분들에게 예전에 상처를 주었을 수 있고요. 혹은 예전에는 호감이 있었는데 그게 확실했는데 한번 접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지금 노랑을 생각하고 또 다가간다고 해도 지금 긍정적일까? 약간 경계심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막상 두 분이 마주하는 장면에서도 상대방이 쉽게 말을 이어가지 못할 수 있고요. 자기 마음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약간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다가올 수 있어요. 만약에 노랑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랑 조만간 대화를 나누시는데 저 사람이 뭔가 별 의미가 없는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신다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금 잠 못 이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는 확실히 여러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요. 불안감도 있고 염려가 커요.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상대방을 편안하게 이끌어주고 대화를 만들어가고 또 상대방이 별 의미 없는 용건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부드럽게 대해주신다면 이제 그렇다면 상대방이 조금 더 용기를 낼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오늘 마지막 카드에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천칭자리는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 별자리거든요. 특히 양쪽의 균형, 이게 저울이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이 매우 중요해요. 상대방의 의견에 감정을 실어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저울에 딱 재보고 용건에 맞춰서 대응하시고 대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친절함이라는 중심이 있거든요. 긍정의 중심이 잘 있어요. 그걸 잘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천칭자리의 특성을 잘 활용하신다면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중심을 잃지 않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저울 따라서 잘 살펴볼 수 있고 또 숨겨진 의도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크리스탈 카드에서도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거든요. 중심을 잃고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퉁명스러운 태도라든지 좀 찡그린 표정, 귀찮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마음과 몸, 스케줄 여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어내라. 휴식과 충전 그리고 다시 생동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마 상대방은 노랑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뭔가 편안한 느낌 또 배려 있는 태도 여기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이상형에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히 두 분의 과거 장면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고 생각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 내보내주시는 것 나는 좀 차분한 사람이야. 나는 조화로워. 이렇게 감정을 태도로 담아서 보여주신다면 상대방이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고 경계심을 풀면서 솔직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또 시기를 말해주는 카드에서도 보시면 빠르면 6일, 오래 걸려도 6주 안에는 어떤 결정적 장면이 들어온다고 보이거든요. 이 카드에 적혀있는 시간을 즐겨라 이런 조언처럼 노랑분들의 어깨에 실려있는 힘들 이런 거 약간 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분명히 상대방도 경계심 낮출 거고 여러분의 마음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도 드러내겠죠. 특히 오늘 노랑분들 카드를 보면은 상대방이 여러분 장점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 꾸민다든지 뭔가 억지로 포장할 필요는 없는 관계로 보여요. 일상의 장면에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다가올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진짜 표정과 속마음 잘 살펴보시면서 포근하게 대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두 분만의 멋진 장면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 꽤 의외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또 생각보다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약간 그렇게 놀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놀라시는 거에 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좀 의외의 조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상대방은 조금 더 다가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두 분 사이가 어떤 이미 정해진 틀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동료로 고정이 돼 있다든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멘토랑 멘티, 약간 공적인 관계로 보이거든요. 특히 좀 완전히 평등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굳이 나누자면 상대방이 조금 더 윗사람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약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좀 깎아내리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두 분의 이미지를 보면 이미 계단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지금 계단 위쪽에 있고 여러분이 그냥 아래쪽에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단 위쪽에서 아예 주저앉아서 아래를 내려본다든지 혹은 고개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여러분이랑 좀 눈을 마주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이 또 여러분을 좀 가까이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아끼는 마음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은 상대방이 파랑은 나한테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 그 사이에서 아직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확실히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대방은 파랑의 마음이 진짜 어떨까 약간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은 예전에 연결고리가 있다, 썸이었다, 연인이었다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두 분 사이에는 공적인 관계가 하나 연결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은 서로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공유가 잘 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의 어떤 외적인 면이라든지 스펙이나 거주지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어떤 이상형, 연애 스타일, 미래 연애 방향에 대한 생각 약간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왠지 내가 파랑을 아끼고 싶다 이런 마음. 다른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내가 왜 하필이면 파랑한테 더 끌리고 있지?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은 사실 몸은 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먼 그런 사이로 보이거든요. 객관적인 용건을 두고 얘기는 할 수 있고 또 수박 겉핥기 같은 대화는 가능한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다가가려면 약간 명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파랑분한테 호감을 딱 드러내면 여러분은 오히려 뒷걸음치게 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의문이 계속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의도를 두고 좀 순수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랑 나랑 공적인 관계인데 갑자기 저렇게 다가오는 거는 자기 이익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를 보면 바람을 타고 변화가 온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왔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해요. 얼룩말에는 원래 흰색과 검은색의 무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룩말을 볼 때
이쪽이 흑인지 백인지 약간 흑백 논리로 따진다. 하지만 인생은 얼룩말 같지가 않다. 우리의 예측이나 예상을 벗어나는 일, 패턴을 벗어나는 일이 있다. 약간 이런 뜻을 가진 카드거든요. 바람이 불면서 얼룩말의 무늬가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변화가 오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화의 방향을 좀 어색하다, 불편하다, 피하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바람을 타고 오는 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태풍도 바람도 우리가 다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변화의 부작용은 변화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결국 그런 바람 같은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바람의 특성상 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 인간의 타이밍이 더 느릴 수 있고 이 타이밍도 당신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오늘 타이밍 카드도 사실 뽑았는데 빠르면 7일, 오래 걸려도 7주라는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은 이 시점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일단 바람이랑 같이 온다라는 카드 자체가 인간의 생각 자체가 또 함께 변한다. 태풍처럼 다가온다. 이런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떤 의외의 감정 싸움에도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이 시기랑 무관하게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감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바람이 같이 올 때는 처음에는 물건들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느껴지는 감정 자체가 두렵고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자리 잡은 두 분의 관계가 무관심 이런 카테고리였는데 근데 바람이 불어오면서 갑자기 휩쓸려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진실을 찾는 것 두 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방한테 어떤 제스처도 취하시는 게 필요해요. 들어와라. 내가 대화하겠다. 약간 이런 표현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제 그러면 이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 또 예상을 벗어나게 다가오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완즈 2번, 또 메이저 태양 카드, 메이저 절제, 이제 이분의 특징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분은 약간 포커페이스도 강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거나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거 잘 드러내지 않아요. 내공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고요. 표정을 봤을 때 좀처럼 생각을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부분은 또 지금 여러분이랑 계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정서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라고도 보이고요. 계단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 감정 읽어내기 어려울 수 있죠. 계단 아래에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계단 저 위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발끝만 보이고 기껏해야 다리 정도밖에 안 보여요. 당연히 표정은 더더욱 읽기 어렵겠죠. 목소리도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가운데 메이저 태양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외모도 꽤 좋을 수 있고요. 외적인 조건도 좋을 거예요. 타고난 체격이 좋을 수 있고요. 좀 돋보이는 외모. 이 카드가 특징이 그렇거든요. 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분이 뭔가 피부가 좋다든지 이목구비가 유독 뚜렷할 수도 있고요. 태양 카드는 그야말로 좀 빛이 난다. 약간 독보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고 키가 크고 몸매가 뛰어날 수 있죠. 또 태양 카드가 가뜩이나 절제 카드랑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마 이분은 좀 술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취한 상태는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런 절제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어떻게 보는지 이미지 관리도 당연히 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패션 스타일도 조금 깔끔하고 게다가 포커페이스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 알기는 어렵겠죠.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자기 진심은 잘 드러내지 않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원만한 사람일 거예요. 경영이나 매니지먼트, 영업, 마케팅 이런 분야에 확실히 탁월한 재능이 있고요. 눈을 보면 진심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은 눈 자체에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타고난 거죠. 순간순간 가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배우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분이고요. 또 정치적인 분이라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이미지 메이킹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도 있겠죠. 또 게다가 가장 앞에 지금 야망을 말해주는 완즈 2번까지 들고 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야망도 좀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전공에서 뭔가 탁월한 능력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상태에서 만족하고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장을 바라고 있고요. 자수성가의 스타일이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완전히 글로벌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저 사람은 능력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직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저 사람은 속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생각을 엄청나게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상대방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완즈 1번의 장면이 들어왔는데요. 손잡이를 자세히 보면 사실 뜨겁게 껴안고 있는 연인이 있어요.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열망이 있는데 또 손잡이기 때문에 그 열망을 내 손에 잡고 말겠어. 욕심도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그걸 쉽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죠. 또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 새로운 바깥 세상에는 창문이 4개가 있거든요. 이 각 창문에는 사계절이 그려져 있어요. 씨를 뿌리는 봄도 있고요. 뜨거운 여름도 있고 수학의 가을도 있고 약간 차가운 휴식의 겨울까지 있죠. 한번 내가 지팡이를 잡고 나가면 이제 사계절을 함께해야 한다. 나는 그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다. 약간 이런 다짐이 강한 상태고요. 의욕적인 상태죠. 또 이 지팡이에 천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 천은 결혼을 상징해요. 진지한 관계에 대해 결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카드에 보여주는 장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요한 것 같고 좀 평화로운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카드의 각 상징들은 아주 주인공의 의지랑 열정이 꽉꽉 담겨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상대방은 사실 여러분 두고 좀 뜨거운 상상도 꽤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사계절까지 생각할 정도로 오래도록 함께할 관계. 나는 파랑에게 정착하고 싶어.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이 구체적으로 파랑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읽어볼 텐데요. 칼 5번 카드,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람, 또 마지막에는 컵 7번이 나왔어요. 이제 이분의 생각을 읽어보면 나는 파랑이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파랑을 좀 아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온달 왕자고 상대방이 특히 좀 평강공주 같거든요. 일단 칼 5번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면을 상대방이 봤다고 해요. 파랑이 이런 면이 있었나? 좀 과감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패션을 보면서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나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육체적인 매력을 확 풍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향기나 채취 같은 게 좀 강하게 남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익숙한 모습, 익숙한 표정, 뭔가 먹는 모습, 마시는 모습. 근데 그걸 보면서 상대방이 완전히 꽂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특정한 한 장면 이후로 여러분한테 꽂혔고 그 이후로 자세히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파랑분들의 매력을 특별하게 더 발굴했다고 보이는데요.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는 좀 유일무이한 존재다.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똑바로 서 있는데 파랑분들만 거꾸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이 섞여 있어도 여러분만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여러분한테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싸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오늘 조언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이 다가오고 싶어 하긴 하는데 막상 제대로 다가오기 쉽지 않은 면 있다고 보이는 건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조언 카드들이 다 파랑분이 좀 더 나서야 된다 이런 면을 말하고 있어요. 일단 마지막에 들어온 개자리 카드는 당신이 감정을 조금 더 불어넣어야 한다. 공감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센스를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옆으로 걷는 이 개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겉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근데 속은 아주 여린 살이 있어요. 아마 상대방도 여러분이 겉으로 보였을 때는 단단해 보여가지고 처음에는 꽤 단단한데? 이렇게 놀랐는데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여린 면을 봤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린 면을 조금 더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감성에 조금 더 터칭이 되게 배려하는 것, 대화를 할 때나 일상에서 양보하는 모습, 상대방에게 조금 더 관대함을 드러낸다든지 특별히 센스를 발휘하고 챙겨준다든지 약간 그야말로 좀 속에 부드러운 면, 속살을 드러내라 약간 이렇게 얘기해주는 카드거든요. 또 오늘 가운데 들어온 호환서 카드를 보시면 신의 자신감을 통해서 당신의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람 사실 주변에 없을 거다. 약간 이런 부정적인 생각? 저 사람인가? 아닐 거야. 약간 이런 방어막? 누군가랑 갑자기 나랑 감정적으로 엮이고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저 사람은 나한테 나쁜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누가 양보해달라라고 하면 한번 좀 더 확실하게 크게 양보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 속살을 특히 상대방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속살을 자기가 막 후벼팔 용기가 아직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툭 터놓고 배려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용기 내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보라 고르신 분들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지금 여러분 생각하느라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 또 잠을 설치고 있는 사람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 상대방이 약간 카드를 통해서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 읽어보게 돼요. 나는 나대로 표현했는데 보라가 도통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은 뭐 나이나 어떤 상황의 차이 이런 게 좀 많이 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 또 비슷한 환경에 있고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라분들이 약간 철벽치는 모습이 있어요. 두 분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외적 조건이나 외모가 더 뛰어날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좀 눈이 높으신가 봐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보라의 마음을 사는 것, 보라 마음에 드는 거 쉽지가 않다. 나의 상황만으로는 좀 녹록치 않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분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주시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또 의외의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이상형이랑은 좀 거리가 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비교했을 때 상대방이 좀 조건이 모자란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꼭 조건에 맞춰서 또 완벽한 사람이랑 타이밍도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갖춰졌을 때만 사랑이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받는 사랑이 어떤가라고 싶기도 해요.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애정도 꽤 깊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의도도 선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진심을 한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라분들께서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에 양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양은 이제 음과 양의 조화, 이때의 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양은 좀 더 액션을 취해라. 그래도 된다. 약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카드거든요. 당신이 꿈꾸던 것이 사실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심지어 꿈꾸던 것 이상으로도 펼쳐질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주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고 양의 에너지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보라분들에게 훨씬 유리하다. 예스. 약간 이걸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카드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내가 보라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 양 카드는 약간 그린라이트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거스를 것이 없고 장애물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상대방의 특징을 말해주는 카드들 보시면 메이저 은둔자 카드, 또 컵 2번, 또 칼 6번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이분은 은둔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명석한 두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방면의 지식을 고루 갖추고 있고요. 평소 독서의 습관이 있다든지 영상이나 미디어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생각에 자극이 되는 것 이런 게 더 이분에게 몰입되게 만드는 소재가 되고요. 배움 자체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범생 이미지도 확실히 있어요. 또 이분은 마지막에 칼 6번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이 사람을 두고 다른 이성, 다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이분은 좀 연애 경험 자체가 너무 없어서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순수한 면도 있고요. 어장관리 같은 거는 원래 못하고요. 좀 선택과 집중이 강한 좀 이런 연애 스타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나이가 여러분이랑 비슷할 가능성도 크고요. 혹은 여러분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이 세 장의 조합은 또 인연의 소중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만나면 집중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또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여러분의 감정도 늘 읽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소소한 이벤트에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가 되고요. 마음을 열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려면 두 분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요. 또 이벤트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있어야겠죠.
이분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도 괜찮다,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만큼 상대방이 좀 잘 따라오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이랑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억들 좀 기쁨으로 남을 것 같거든요. 또 일단 이분의 머릿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여사제의 귀부인은 책을 들고 있는데요. 이 귀부인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여사제가 그려져 있어요. 여사제가 그려져 있는 책을 읽고 있다. 이 귀부인도 타로 카드에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보라분의 이미지가 이렇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라분은 내가 범법할 수 없는 수준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책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초승달이 걸려져 있는 책갈피가 있거든요. 이 달이라는 것은 원래 어두운 밤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그래서 달은 좀 비밀스럽다 이런 키워드가 있죠. 나는 보라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약간 상대방의 비밀스러운 욕망도 있고요. 근데 지금 귀부인이 화려하게 비둘기 모자를 쓰고 있고 앞에 베일까지 가리고 있기 때문에 표정을 아주 명확하게 읽기는 어렵거든요. 상대방은 보라분의 마음을 읽고 싶긴 한데 근데 쉽지가 않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또 책을 읽느라 여념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기가 방해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보라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호기심은 있는데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물어본다고 해도 보라분이 좀 솔직히 말해줄 것 같지도 않고 자기한테 시선을 줄 것 같지 않다. 어색하고 불편하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이런 이미지를 보여준 사람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아직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분의 머릿속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두뇌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메이저 월드 카드, 메이저 달 카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완즈 7번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 세 장의 합이 여사제 카드의 귀부인 모습이랑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상대방은 확실히 여러분을 조금 어려워하고 있고요. 두 분 사이에 아직은 어떤 로맨틱한 텐션이 오고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월드 카드는 좀 고고한 주인공의 모습이 있죠. 완성과 결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에 여러분이 완전히 가깝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나 외모를 봤을 때 상대방이 완전히 꽂혔던 것 같아요. 보라를 보고 나니까 내가 게임이 완전히 끝났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월드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가장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끝판왕이에요.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와, 내 이상형이 진짜 현실에 존재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도통 생각을 알 수 없다. 이분의 불안감이 지금 투영돼 있어요. 또 너무 가까이 가기에는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두 분 사이에 용건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용건을 만든다고 해도 보라분이 좀 과감하게 쳐낼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당신은 나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문을 딱 닫아버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남아 계세요. 게다가 가운데 있는 완즈 7번 카드는 어느 누구도 자기 가까이에 오는 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덤비지 마. 약간 이런 방어가 강해요.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상대방이 보라분을 좀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보라분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가지고 확 당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을 조금 더 조급하게 만들면서도 그러면서 상대방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심어주는 거 그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두고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행동은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신이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야말로 용기가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오늘 조언 카드로 들어온 크리스탈 카드 보시면 기존의 관습이나 습관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주 색다르고 독특하다. 좀 이런 키워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아래 적혀있는 문장도 보시면 당신의 독특한 능력이 있다. 그건 당신의 삶의 목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느끼는 것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때로 보라분들은 나는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나는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이 외모라든지 외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성향이라든지 뭐 인연의 타이밍 뭐 이런 거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런 과거의 상황들이 현재의 여러분을 더 특별하게 만든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혹시 보라분들은 이 과거의 행동과 사건이 현재의 여러분을 결정한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현재의 행동과 사건이 미래의 여러분을 결정한다. 이 말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보라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바꾸시면 여러분의 미래는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과거의 총합이 현재의 여러분이고요. 현재의 총합은 미래의 여러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크리스탈 카드는 그 과거의 총합인 지금의 보라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메시지가 또 바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메시지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를 상대방이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들어온 머큐리, 이 수성 카드예요. 머큐리는 로마 신화에서는 이 메르크리우스, 이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르메스 신이에요. 지금 머리에 달려있는 모자에는 날개가 있고요. 손에는 신의 메시지를 뜻하는 캐리케이온을 들고 있어요. 이 카드에선 잘 안 보이지만 원래 얘는 신발에 날개도 있거든요. 헤르메스는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해요. 날개 달린 모자에 날개 달린 신발까지 있으니까 실제로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이 메르크리우스가 수성, 머큐리의 이름이 됐거든요. 수성은 태양의 첫 번째 행성으로 태어나서 태양을 가장 빨리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주기, 이게 365일이잖아요. 근데 수성은 90일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메르크리우스가 머큐리, 수성의 이름이 된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빨리 돌아야 되니까 몸이 가벼워야겠죠. 신의 메시지를 날개 달고 전달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수성의 입장에서는 태양 주변을 빨리 돌아야 되니까 몸이 가벼워야겠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 질량은 거의 지구만큼 무겁다고 해요. 그런데 지구만큼 무겁지 않으면 태양이 끌어당길 때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서 아예 녹아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수성은 자신만의 세계가 뚜렷하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자기만의 주관이 있다. 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보라는 나름의 멋이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걸 이 수성 카드로 대신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하지만 수성이랑 지구랑 거리가 좀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는 너무 가까이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가까이 갔다가는 나야말로 지금 태양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 위험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오늘 시기를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무언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적혀 있고요. 빠르면 9일, 오래 걸려도 9주. 이런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상대방이 보라분에게 꽤 빨리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지금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 뭔가 걸림돌이 있긴 한데 그게 9주 안에, 9일 안에 판명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도 결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보라분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나는 조금 열려있는 사람이야. 나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이런 제스처, 이런 발언도 중요하고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로맨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좋더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더 용기를 낼 거거든요. 그럼 보라분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약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연애 얘기가 나올 때 서서히 여러분의 베일을 벗겨보려는 사람 있다. 그 사람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그 사람이 그냥 예의상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신다면 진짜 바로 그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예의상 물어보는 것도 진짜 큰 결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위기를 조성해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약간 여러분 어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내는 호감, 이번에는 한번 받아보세요. 오늘 카드들은 이 사람이랑 한번 연결해보는 거 추천하고 있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뭔가 상대방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잽싸게 눈치를 주세요. 그러면서 두 분만의 사건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지금 초록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정체 또 마음속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인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이제 이분이 여러분을 현재 좀 강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선 자체가 초록분한테 꽤 고정돼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초록분들 중에서 감각이 좀 예민하신 분들, 이분의 시선을 이미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뭔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정도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로 이분이 꽤 여러분의 뒷모습을 강렬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이고요. 한편으로 이분은 지금 이 정도면 초록이 좀 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은 초록이 알면서 이미 눈치챘는데 좀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건가?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생각만 하고 여러분을 실제로 관찰하는데 막상 다가오지는 않아요. 또 그 이유도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초록 너는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까지 사실 알지 않아? 약간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두 분은 분명히 어떤 넘을 수 없는 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까워지면 안 되는 두 분만의 어떤 극명한 상황의 차이도 보이고요. 회사에 계신 분들이라면 직급의 차이가 꽤 많이 난다든지 혹은 거래처에 있는 사람, 두 분이 어떤 업체, 고객 딱 정해진 관계 카테고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 서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딱 정해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더 연결되면 안 돼. 약간 이런 강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지금 약간 금지된 사랑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분이 연결되면 뭔가 사내 연애가 발각되는 경우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가능하고요. 약간 걸림돌이 꽤 묵직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거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보는 눈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두 분이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둘만의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의 문 쪽에 있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벽 쪽에 있어요. 둘이 눈을 마주치기도 어렵고요. 사람들이 여기 꽉 차 있으니까 이름을 부르기에도 조금 민망한 상황이죠. 또 이 상황은 익명의 공간이라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이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정막이 깨지는 좀 그런 이미지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바라는 보되 들키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또 다른 가능성으로 아주 매우 적은 가능성이긴 한데요. 이분이 또 원래 생각했던 자기 이상형이랑 여러분이랑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초록을 보면 안 돼. 나는 초록 같은 사람은 생각한 적 없어. 약간 마음의 벽을 스스로 만들어 두었을 수도 있죠. 이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지금 이분은 머리랑 가슴의 이야기들이 분리되고 있거든요. 가슴은 초록분을 말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계속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고민이 되겠죠. 어느 경우에나 관계없이 이분이랑 초록분들 두 분은 좀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마음의 거리는 꽤 멀어 보여요. 여러분도 이분 좀 어려워할 수 있죠. 평소에 대화 자체를 편하게 하지 않은 그런 관계일 수 있고요. 편하게 공적으로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지만 서로 연애관 자체를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한 좀 그런 사이일 수도 있죠.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에 보시면 절벽으로 왔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가뜩이나 땅이 좁은데 거기 절벽 쪽으로 왔으니까 위험해 보이죠. 이제 이 카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 오히려 이렇게 불편한 장면, 여기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양쪽 다, 당신과 상대방 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해야 된다. 용기를 가져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막상 여러분도 지금 상대방의 존재를 알고 나서 또 이분의 마음 상태를 알고 나면 나야말로 용기를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야말로 생각 많아질 수 있죠. 나도 저 사람 이상형 아닌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관계다. 이런 것도 암시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많은 경우에 초록분들은 이분이랑 연결되면 꽤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로맨스 이어질 것 같아요. 오늘 이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36이거든요. 먼저 숫자 3이랑 6을 따로 떼볼게요. 이 숫자 3은 최초의 안정, 그리고 성장 이런 걸 뜻하는 숫자예요. 원래 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점을 만나게 되면 숫자 2가 돼요. 근데 숫자 2를 연결하면 선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양쪽으로 서로 각자 달려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숫자 2는 원래 순간적인 케미는 있어요. 연결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멀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때 점이 하나 새로 찍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 점이 서로 연결되죠. 멀어지지 않게 되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도형이 돼요.
이제 그래서 그냥 커플인 경우에도 처음에는 케미가 폭발하는데 또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 커플에게 아이라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돼요. 하나의 목표가 생기고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서로 더 강하게 붙잡게 되죠.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에요. 또 숫자 3은 이 삼각형이 각각 꼭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서로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세 점 중에 한 점이라도 쓰러지면 나머지 점들까지 블랙홀에 빨려가는 것처럼 쓰러져요. 이 가족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거나 다친다면 온 가족이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이거 자체가 목표가 돼요.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죠. 그래서 이 숫자 3의 의미는 더 단단해지는 유대관계가 있다. 하나의 공동 목표가 생긴다.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헌신하고 그러면서 성장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두 분만의 관계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가 생길 수 있고요. 가족을 만드는 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죠. 누구나 가족을 만드는 거는 또 아이를 낳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 카드의 주인공처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하고 도전해야겠죠. 그래서 이 카드의 절벽으로 왔다.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야 한다. 이게 숫자 3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또 뒤에 있는 숫자 6은 숫자 3이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6이 돼요. 삼각형 두 개가 만나면 별이 되거든요. 위로 솟은 삼각형 하나, 또 아래로 내리꼬는 삼각형 하나, 이 두 삼각형 겹치면 별이 되니까요. 그래서 별과 같은 꿈이 있다, 이상향이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별처럼 반짝이는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별이 되는 순간 삼각형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또 숫자 6은 원래 안정적인 육각형의 모양을 말하거든요. 육각형은 또 원래 원형에 가까워요. 그러면서도 육각형을 모았을 때는 원이랑 다르게 빈틈이 없어요. 공간이 완전히 채워지죠. 또 견고하기 때문에 원래 이 벌집의 모양이 육각형이랑 원형 이런 사이라고 하거든요. 또 물도 얼었을 때 얼음이 되면 결정이 육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육각형은 또 단단하다, 변하지 않는다, 움직임이 없다 이런 특징이 있죠. 또 이 숫자 36을 수비약으로 봤을 때는 숫자 9거든요. 피타고라스는 숫자 9를 보면서 완성수라고 했어요. 더 이상 두 분은 이제 서로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는 그런 평화까지 누릴 수 있고요. 결혼이나 동거 이렇게 관계가 완성될 수 있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새로운 사람 만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역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관계, 그만큼의 헌신과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초록이랑 만나면 정말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되겠죠. 섣불리 시도했다가 여러분한테도 오해를 남기고 싶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되니까 걱정 많겠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오래 두었다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발전이 안 될까봐 고민도 되겠죠. 이분이 생각하는 주요 장면 보시면 동전의 왕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주인공은 동전을 만지작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턱을 괴고 있어요. 한참이나 고민한 것 같죠.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허리를 의자에 붙이고 있고 약간 기대서 앉아있기 때문에 빨리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 동전을 만지고 있다.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동전을 만지고 있다라는 거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뜻이랑 같아요. 이 동전 자체가 시간이라든지 노력, 또 긍정적인 제안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다가가서 제안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럼 이분의 정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칼 1번 카드, 또 메이저 여사제 카드, 마법사 카드 이 세 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정주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이고요. 워낙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 사람들한테 진심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마법사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이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조직의 리더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커요. 이분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또 성과를 드러내는 거 특히 능력이 많거든요. 약간 사업가 같은 기질도 있어요. 근데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나 뭔가 강연과 발표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속 안에는 자기만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비밀도 있겠죠. 그런 속내는 잘 드러내지 않는, 속은 굉장히 여릴 수 있거든요.
이 외유내강의 반대, 이제 외강내유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강한데 속으로는 약한 사람인 거죠. 막상 연애 경험도 적을 수도 있고요. 연애에 돌입하기 전에 원래 생각도 굉장히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초록분에 어떤 매력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컵 5번 카드, 컵 1번 카드, 동전 10번을 뽑았는데요. 이 조합 매우 특별해요. 일단 컵 5번 카드를 보시면 먼 바다를 보고 있는 인어가 있죠. 마치 약간 인간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가지 못해요. 자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저 멀리 배만 바라보는 것 같죠. 처음에 상대방이 여러분을 마음에 담아둔 계기 있었을 것이다. 이 장면일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걸 이분이 알았을 수 있고요. 지금 초록은 좀 힘들어 보인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데 뭔가 뚫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거든요. 마치 약간 유리로 만들어진 새 장이 있는데 그 새 장 안에 갇혀있는 새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좀 측은한 마음, 내가 구해주고 싶긴 한데 근데 다가갈 수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 있다.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호기심이 생겼을 거거든요. 초록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의 마음속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겉으로 봤을 때의 성향, 스펙, 겉모습 이런 건 충분히 인식한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뭔가 속마음, 연애관, 이상형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기는 한데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저쪽 반대편에 있거든요. 지금 닿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움직이는 면이 있어야 미래가 약간 달라질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는 전갈자리 카드가 들어왔어요. 전갈자리는 원래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은 감정을 말해요. 전갈자리는 감정을 읽어내는,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이 매우 강해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 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전갈은 그 안에서 적을 판단할 수 있고 동지도 구별할 수 있죠. 그 사이를 이동하면서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모래 틈으로 바로 숨어버리고요. 먹이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모래를 뚫고 움직여서 타겟을 아주 정확하게 노려요. 그 정도의 섬세함과 예민함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전갈자리 카드는 초록분들한테 잘 살펴봐라. 주변의 에너지 파장을 잘 읽어봐라. 분명히 가까운 곳에 당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움직여야 된다. 상대방이 좀 깜짝 놀라도록 오히려 의외의 모습을 보여줘라.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가운데 크리스탈 카드에 보시면 당신의 진정한 신념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 그리고 그 신념은 아주 꼭 필요했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예민하고 눈치 빠르게 상대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놀라게끔 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은 내가 뭔가 패션 스타일을 바꾸면 표정이 달라질까?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변화를 줘보시고요. 그리고 반응이 누군가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을 추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갈처럼 다가가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건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어느 순간 스르륵 열어 보일 것 같거든요. 빠르면 10주, 오래 걸리면 10개월.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시기도 달라질 수 있고 성공의 장면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생각해 두셨던 외모의 변화라든지 외면적인 변화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눈치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빨간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열정이 매우 커서 아주 빨갛게 끌어올랐다라고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카드들이 사실 이 붉은색을 끌어당긴 것 같다라고도 보이거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대비되는 상황이 좀 극명하게 있어요. 또 이분이 여러분한테 계속 속삭이고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나는 당신과 좀 달라요. 그래서 다가가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는 없어요.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은 지금 자신감이 많이 부족하다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스펙도 키우고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달라지면 빨강분이 나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애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대감, 상대방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은연중에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상형이나 연애관에 대해서 얘기를 남기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건너서 여러분의 예전 연애에 대해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 연애에 대한 관점들 상대방이 알고 있을 수 있죠. 또 몇몇 분들의 경우는 여러분의 이미지 자체가 좀 도도한 편으로 보이거든요. 다가가기 어려워. 약간 이런 인상 계속 주고 계실 수 있어요. 또 오늘 특별하게 더 보이는 점들은 이 상대방이 오늘 카드들을 통해서 자기를 좀 변호하고 있고 항변하고 있다, 좀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이에요. 빨강분 알아주세요. 장점도 많아요. 약간 여러분한테 자기 어필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카드들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3장의 카드가 상대방의 정체를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들은 지금 다 검은 빛이 강한데 그 사이로 금색 기물들이 있죠. 저는 어두움에 있지만 현실은 아직 이렇지만 사실 저는 가능성도 있답니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 지금 상대방이 생각하는 빨강분들의 모습, 보랏빛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색채학에서 보라색은 파랑이랑 빨강이랑 겹쳐져 있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우아함, 화려함, 풍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실이나 왕족을 상징할 때 보라색을 사용했거든요. 포미가 있고 고상하게 느껴지는데 동시에 고고하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예술성도 강하죠. 이 느낌은 원래 이제 파랑은 논리적이고 차가운 바다색인데 빨강은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또 우리가 명상을 배울 때 보라색은 머리 꼭대기를 말해요. 영적인 에너지를 말하고요. 현명한 지혜를 뜻해요. 지금 상대방은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그 보라색의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분이 고고하고요. 다가갈 수 없고 약간 범법하기 어려운 포스가 있다. 우아한 백조 같은 왕족 같은 매력이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분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보랏빛 카드를 보시면 처음에는 주인공의 시선이 카드의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거든요. 빨강분을 보면서 빨강분은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또 진취적이고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첫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즈 8번은 또 타로 카드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거든요.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좀 눈치도 있고요. 센스도 있고 사람들보다 좀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카드가 마지막에 정의 카드랑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즈 8번이 이 선택에 있어서의 지혜, 이것도 함께 의미를 가져오거든요. 아마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빨강분이 사는 물건이나 빨강분이 입는 옷이나 하고 있는 액세서리 이런 거 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만의 헤어스타일, 패션 스타일 이런 데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혹은 뭔가 특별한 아이템, 여러분의 전자제품, 소품 이런 거 보면서 좀 남다른데? 안목이 달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직접 자기가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물건도 참고하고 패션도 참고하는 것 같거든요. 나도 좀 신경 써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가운데 동전 2번에는 신데렐라가 그려져 있는데요. 호박마차를 타고 신데렐라가 왔어요. 자기만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인다. 주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 쉬는 그런 이미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셨거나 혹은 독특한 취미 활동을 가지셨을 수 있거든요. 빨강은 정말 능력이 많은 것 같다. 워라밸을 잘 지키는 것 같다. 공부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동전 2번 카드가 아까 보셨던 완즈 8번이랑 만났기 때문에 빨강이 하는 일은 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다.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정의 카드는 저울과 칼을 양손에 들고 있죠. 저울은 공정함 또 정의로운 관점을 얘기하고요. 또 칼은 결단력을 말해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기술 여기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잘해준다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 뭔가 첨예한 갈등 상황이 생겼는데 여러분이 딱 나타나면 조율이 되는 좀 해결사의 모습 이런 것도 예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이미지들을 종합해보면 상대방은 아마 여러분의 능력이나 뭔가 센스 이런 거에 특히 감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여러분을 조금 올려다보고 있는 이미지도 강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자기를 조금 더 낮게 생각하고 있는 무의식도 반영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실제로 어릴 수도 있고요. 혹은 직급이 낮다든지 혹은 학년이 낮은 경우 같은 나이나 같은 동료라고 해도 약간의 능력 차이가 있어요. 상대방이 또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죠. 이분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컵 1번, 동전 8번, 또 컵의 시종이 들어왔는데요. 이분은 확실히 좀 순수함이 키워드인 사람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랑 애정관계로 연결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컵 1번 카드는 새로운 감정, 또 새로 샘솟는 마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카드의 오른쪽에서 손이 하나 나왔고 이 손이 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물이 넘치고 있는데요. 오른쪽은 미래를 얘기하고 이때 손은 좀 신성한 손길 이런 뜻이 있어요. 아마 이분은 여러분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뭔가 빨강은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다. 특히 신이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주었다. 새로운 감정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물은 감정을 말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이 샘솟고 있다. 애정이 생겼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뒤에는 동전 8번이 들어왔는데 이 카드는 또 성실성이 대표예요.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혼자 이미 동전 7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 만들고 있죠. 7개면 충분한 것 같은데 자기 손에 놓여있는 동전을 또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동전은 이제 인간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과정, 그 결과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전공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수 있고요. 돈 모으는 거에 집중하고 있을 수 있고요. 일을 한다고 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분이 좀 일을 설렁설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신다면 아마 이분은 남몰래 자격증 준비를 한다든지 투잡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에너지를 확실히 투자하는 곳이 있어요.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돈이 돼야 돼.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남아야 돼. 이런 열망도 강해요. 일단 성실하고요. 또 돈을 허투루 쓰지 않죠. 또 취미를 가진다고 해도 좀 의미 없는 취미는 아니에요. 허세도 부리지 않고요. 또 이렇게 혼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 친구들이 막 많지도 않아요. 막 으쌰으쌰 노는 사람도 아니겠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요. 혼자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힐링한다든지. 근데 이분은 힐링을 하더라도 그게 목적이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힐링했다가 다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약간 쉬는 것도 이제 일하는 것을 위한 수단.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컵에 시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상 연애 경험 자체는 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연하일 수도 있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 강하고 감정 표현도 풍부해요. 이제 이런 분의 경우에는 사랑을 표현할 때도 뭔가 손편지를 써준다든지 소소한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뭔가 자기 진심을 막 가득 담아서 하고요. 작은 선물로 하더라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행복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거든요. 또 이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자기 삶의 현재 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이분의 머릿속에 있는 장면을 들여다보면 동전 1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동전 1번은 일단 새로운 기회가 온다라는 뜻도 있고요. 구체적인 연애의 장면을 계획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또 이 카드는 지금 유리로 덮여있는 진열대가 있는데 그 안에 동전이 하나 소중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유리 진열대 안에 보관한다는 거는 그만큼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겠죠. 또 이 동전을 자세히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약간 이런 명언도 적혀 있거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하고 단단한 애정,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분의 삶에 활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내가 빨강에게 다가가겠어. 내가 당당하게 내 소중한 동전을 주겠어. 그리고 고백하고 싶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이 동전이 담겨있는 진열대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표현돼 있거든요. 이 4계절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진심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하루 이틀만 당신을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래도록 이 마음 변치 않게 유지할 거예요. 나 자신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이 유리 진열장을 아주 깨끗하게 닦았거든요. 상대방은 자기 마음을, 자기 몸을 갈고 닦아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준비 오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준비가 되면 정말 제대로 고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자기 스펙을 쌓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오늘 사실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를 보시면
카오스와 갈등 이런 카드를 뽑아오셨어요. 얼룩말이 있는데 지금 무늬가 사라지고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형, 생각해왔던 것 아닐 수 있고요. 이분이 고백하는 장면, 그때 갔을 때에도 여러분 생각에서는 저 사람은 내 이상형이랑 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상대방은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만족이 안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 카드는 당신이 생각해온 것, 당신이 그려온 것, 이 얼룩말, 당신이 계획, 이거 다 허상일 수 있다. 고집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 카드의 숫자가 33이에요. 숫자 33은 엔젤 넘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숫자 3이 가지고 있는 성장과 협력, 이런 의미가 한 번 더 강조되기 때문에 단번에 결정하지 마라.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해라.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의 의미를 찾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또 33은 이 신이 당신에게 주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커다란 그림에서 봐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나름 준비하고 다가왔을 때는 사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또 신의 타이밍도 엮여 있어요. 두 분 관계에서는 하늘이 상대방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고요. 또 오늘 시기를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6주, 6개월 안에는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 스펙이나 자기 이미지 점점 더 가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이 올 거예요. 상대방이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더 이상 늦추면 빨강을 놓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직접 다가올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조금 서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번에는 열매를 심었고 그리고 기다렸거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수확, 이런 거두는 시기다라고 보이고요. 오늘 크리스탈 카드에 보시면 정화와 정결 이런 뜻이 있는데요. 몸과 당신의 에너지에 있는 독소를 내보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이상형이나 여러분이 다음 연애에 대해서 바라는 것, 여러분의 관점 이런 것 중에 의미 없는 것, 독소,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게 독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그러고 나면 정말 필요한 거, 순수한 마음 이런 것만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있었어야 이 상대방이 왔을 때 제대로 잡을 수 있고요. 또 그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플루토 카드, 명왕성 카드가 들어왔어요. 플루토는 로마 신화에서는 지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진짜 부활할지, 누가 지하 세계에 있을지 결정하는 사람, 부활과 생사를 담당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명왕성은 지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이 명왕성의 명이라는 글자도 밝을 명이 아니거든요. 어두울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왕성의 존재 자체는 어두움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다음 연애 상대의 단점, 다시 한번 정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부활시켜야 하는지, 무엇을 살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왕성은 사실 지금은 태양계 안에 속하지 않고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명왕성도 자기 나름대로 위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왕성은 나름의 세계관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상대방을 여러분이 처음에 마주했을 때, 상대방이 고백했을 때 저 사람 장점이 별로 없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면 저 사람 나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주 또 6개월의 시간 안에 여러분의 연애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필요 없는 조건은 꼭 빼내세요.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겨보시는 과정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 상대방의 정체도 알아보시면서 특히 상대방의 진가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간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